반갑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삼성 갤럭시 S26의 휴대용 핫스팟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토글 메뉴를 내려주세요. 삼성은 토글과 알림을 분리해 두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스와이프해야 하며 이 영역 어딘가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 토글 목록이 확장되어 각 토글의 라벨이 표시되고 핫스팟 토글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목록에서 핫스팟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이 토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추가하거나 편집을 선택하는 대신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컨트롤을 추가해야 하며 이 방대한 컨트롤 목록 어딘가에서 해당 토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추가된 것들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은 명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목록 어딘가에서 해당 토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연결 관련 항목에 있을 것 같네요. 맞죠? 와이파이 여기 있네요. 모바일 핫스팟은 연결 항목 목록 비교적 위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이 꽤 방대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핫스팟을 추가하려면 찾은 후에 그냥 간단하게 탭하여 선택하시면 되며 아마 추가로 원하시는 단계는 바로 저기 있는 목록에 직접 추가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거의 위젯이라고도 볼 수 있는 페이지의 맨 아래쪽 부분에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길게 눌러서 드래그한 다음 이 목록 위에 놓으면 추가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추가 단계가 필요 없었는데 고장 나지 않았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완료를 클릭할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목록을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이 토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보이면 처음에는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설정에 접근하려면 길게 눌러야 하는데 여기서 끔찍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이걸 입력하려고 해도 전혀 재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그냥 바로 이걸 지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직접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할 건데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또는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8자 미만이면 저장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자를 넘기면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옵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이름, 즉 와이파이 이름 같은 것도 있죠. 찾게 될 이름인데 S26D 하드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스페인어나 이 작업을 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S25나 아니면 삼성 S25 같은 식으로 대개는 휴대폰 이름 자체를 씁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하나 유용한 옵션이 있는데 바로 AP 밴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점이 꽤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호환성과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의 다양한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2.4 이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2.4만 지원하는 경우는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기기에서 지원되는 와이파이입니다. 기기가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된 기기이면서 2.4를 지원하는 경우라도 5GHz는 반드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GHz는 대체로 더 최신 기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략 5에서 6년 정도 된 기기들을 말하는 거죠. 또한 이 기기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인 지금도 5GHz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아주 저렴한 휴대폰을 여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준으로 보면 심지어 최신 기기들도 항상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기기가 얼마나 프리미엄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D6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이지만 6GHz는 훨씬 더 최신 표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16년에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지원하는 기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플래그십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혹은 더 프리미엄한 기기여야 하고 중급 휴대폰에는 와이파이 6GHz 연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GHz는 지원하죠. 그래서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실제 용어에 대한 다소 멍청한 설명이긴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와이파이가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6 그리고 이름과는 달리 이건 와이파이 6가 아닙니다. 참고로 5GHz가 와이파이 6입니다. 이제 와이파이 6E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6E가 바로 와이파이 6GHz 대역입니다. 말했듯이 정말 멍청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7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7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목적을 위해 라우터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라우터는 모든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두 개의 대역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6, 5, 그리고 6.4GHz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중에서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즉, 대역을 전환하며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대역을 동시 사용하지 않죠. 이러면 와이파이 7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예 그런 옵션 자체가 없으니 굳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대역을 선택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단순함을 원한다면 2.4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기기들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때때로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고 주변에 신호가 많다면 특히 2.4GHz 대역의 신호가 정말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우터들은 대부분 2.4GHz를 송출하죠.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들도 보통 2.4GHz를 송출합니다. 와이파이가 켜진 휴대폰도 2.4GHz를 송출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기기들이 이 주파수를 쓰니까 나도 그냥 써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2.4GHz 대역이 그런 이유로 점점 혼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파수에 많은 신호가 몰리면 기본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간섭은 연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뭘 찾아봐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연결이 자주 끊기거나 핫스팟 연결이 자주 끊어지는 등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기가 지원한다면 설정을 5GHz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5GHz 대역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많은 신호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서 신호 간 간섭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호의 양이 같더라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신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아마 인구 밀집 지역에 살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나 주택가 또는 중소도시 같은 곳에 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쿠프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보통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제 혹시 왜 굳이 5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보시다시피 최신 버전으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경우 성능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모든 설정이 끝나면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옵션에 대해 간단한 팝업이 뜹니다. 즉, 5GHz를 선호하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5GHz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는 핫스팟을 찾거나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기능을 넣어준 삼성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어떤 기기도 이런 설명을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이미 설명을 잘해줘서 제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의 모바일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간지러워서요. 에헴.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모바일 네트워크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핫스팟도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핫스팟의 데이터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가 한 달에 2GB밖에 없다면 핫스팟에도 데이터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핫스팟이 2G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요금제에 따라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2GB밖에 없어도요. 그냥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거 아시죠? 초당 1kb 수준의 말도 안 되게 느린 네트워크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끔찍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다른 통신사들은 그냥 바로 월별 데이터 용량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이 기가바이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엄청난 추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어떤 한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곳은 아니면 그게 더 나을까요? 연결 설정인가요? Private DNS? 아니요. 그리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아, 찾았네요. 데이터 사용량.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 메뉴로 들어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이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불러오는 모든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춰서 데이터를 절약해 줍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광고 등 어떤 이미지가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연히 데이터가 소모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미지들이 좀 끔찍하게 픽셀화되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사 같은 기능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 어디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여기 있네요. 모바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켜고 그 다음에 청구 주기와 데이터 경고로 들어가면 데이터 경고나 하드리밋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고는 여기서 지정한 양에 도달하면 알림을 주는 기능인데 이 수치는 당연히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드리밋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5GB를 사용하면 바로 차단됩니다. 어떤 네트워크 사용도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청구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가 새로 고쳐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기성 업체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요금 한도를 넘었다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들 말입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자동으로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핫스팟의 경우 모든 설정이 끝나면 토글을 찾아서 간단히 탭하면 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가 뜹니다. 모바일 핫스팟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데 이것도 핫스팟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집 바뀌거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주로 핫스팟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핫스팟을 쓰면 데이터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무의미한데 핫스팟이 와이파이를 받아서 다시 재배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끄면 자동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환됩니다. 그럼 데이터 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용을 다 했다면 이 토글을 한 번 더 눌러서 빠르게 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신경 써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기기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무한정 실행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더 좋은 옵션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 기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급 설정에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고급 설정 아래에 있고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짐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20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20분은 너무 길어서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노트북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핫스팟을 켜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노트북을 사용해서 웹서핑을 하거나 이것저것 하면서 핫스팟이 계속 켜져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트북 뚜껑을 닫고 기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가방에 넣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트북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핫스팟 연결이 끊깁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이 타이머가 작동해서 핫스팟이 꺼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핫스팟이 백그라운드에서 무한정 켜져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게 돕습니다. 이 기기들의 배터리는 한정적이니까요. 물론 직접 토글을 다시 눌러서 핫스팟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